이제 부가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네, 레스토랑이에요. 맞아요, 레스토랑.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두바이일 수도 있고, 네. 가고 싶은 곳 아니세요, 혹시? 예, 네? 이런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안에 지금 인테리어 자체도 네, 그렇게 보이죠. 얘는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 신문 하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 시즌즈라고 레스토랑인데 그 1959년에 생겨서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레스토랑이래요.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지금 56년째래요, 올해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입주해 있던 건물주가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이 거의 랜드마크래요. 뉴욕에 있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데 거의 랜드마크라서 미국의 뉴욕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이런 가구나 의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세팅된 것들이요. 거의 디자이너, 예술가,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명성을 얻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이 식당을 꼭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빌 클린턴부터 해서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내노라, 당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웨런 버핏부터 해가지고 디자이너들부터 해서 다 간대요. 뭐 일반인들도 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향수나 애착이 많은데 이게 없어지게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의 이제 이런 가구나 거기 인테리어 제품 뭐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기증하고 남은 거는 이제 경매에 붙인 거예요. 경매에 붙였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뭐 그래 쓰던 거니까 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경매에 내놨어요. 예상가는 130만 달러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15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큰 돈이죠. 그 정도 벌지 않을까 하고 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3, 4배 더 큰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제일 비싸게 판 건 얘가 현판이에요. 얘네들의 로고랑 글씨체가 들어간 현판인데 얘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오늘 다 계속 질문만 해, 질문만. 이거 찍어야 돼, 막. 네. 1억.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3억. 오, 지금 저기 같은 것 같아요. 경매하는 것 같아요. 호가가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더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얘가 우리나라 돈으로요, 1억 7천에. 경매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구들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거기 장식장들 같은 게 많이 이제 팔리긴 했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디자이너들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고가일 수 있어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기자도 그걸 쓴 거예요. 재떨이. 재떨이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선생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아니에요. 그 정도요. 예, 1억 7천이에요.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 얘가 제일 비쌌어요, 선생님. 예, 현판이. 로고 들어간 현판이. 그러니까요. 네, 네. $10,000래요. 예. 1,100. 예, 1,100만 원. 그냥 재떨이라고, 이런 동그란 재떨이를. 그다음에 설탕 그릇, 뭐, 크림 그릇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 나간 거. 막 그런 것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소비자들이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러브마크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이렇게 뭐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소비자가 감성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나가면요, 흔하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저런 장소나 어떤 이게 매체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상할 거 애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가격은 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요새 뭐 감성 미술, 감성 음악, 제가 찾아보니까 감성 부가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치료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치료하면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뭐 원예 치료, 모래 치료, 뭐 치료 막 붙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왜 자꾸 뜰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흙 밟고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막 막대기 하나 갖고도 놀고 돌멩이 갖고도 놀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너무 좀
기계화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나오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에 대한 그런 그림이 더 많지 않나. 그 TV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도 응팔 있었잖아요. 응팔 막 이런 거 나오고 보면 그때의 향수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노래를 들으면 그때에 대한 기억이 오고 어디를 가면은 그때에 대한 장소에 대한 막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감성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앞으로 뭐 선생님들이 대상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극이 좀 있어야 되고 하고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우연히 신문 보다가 아 이런 얘기는 해도 참 좋겠다. 그래서 난 1,100만 원을 저도 나중에 이제 제가 만든 책이 아이들이나 뭐 여러분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 뭐 내가 유명하진 않지만 혹시 더 유명해질지 알아요? 뭐 그리고 그게 또 뭐 돈으로만 꼭 환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뭐 그런 고가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건 이런 감성들이 엮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예, 감성으로 한번 부가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가트 말씀드리면요. 부가트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만들어 보시고 해보셨죠? 한 번씩은? 네,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들 전혀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오늘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편할 것 같아서? 메시지가 와가지고 네. 참여하는 거 보니까 남은 게 있다고. 아, 네네네.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솔직한 이야기 해야지 다음 수. 맞아요. 맞아요. 좀 교감이 됩니다. 네네. 선생님은요? 선생님 남은 자리. 남은 자리가 제목이 좋아서. 아, 제목이 좋아서. 아, 선생님은 제목이 좋아서 오셨대요. 선생님은요? 아, 제목이 좋아서. 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목 제가 안 썼습니다. 네. 어쨌든, 아, 그렇게 오셨군요. 선생님들은 선택하고 오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선택 받을 수 있어서. 사실, 부가트요, 잘 모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부가트가 이제 1996년도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때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이런 작가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 알려지면서 경방필 벽회점이라고 영등포에 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여기다 개설을 했대요, 부가트를. 개설을 해서 이제 그게 점점 알려지고 벌써 지금 저희가 20년 돼 가나요? 20년이 안 돼 가나요? 네. 그렇게 흘렀는데도요, 잘 모르세요. 제가 항상 강의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현장에 선생님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미술 교과서에 선생님 부가트 나와요. 팝업부, 90도 팝업부. 그래서 아, 그래, 이 정도는 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도 하시는 분들은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 아니면 글쓰기 선생님들. 이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좀 왜 좀 가르쳐 볼까? 뭐 책 읽는데 이런 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래서 많이 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그다음 뭐 부가트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세요. 그럼 뭐 지금 당장 선생님 부가트가 뭘까요? 여쭤본다 해도 선생님 글쎄요 이렇게 되지. 부가트랑 뭐뭐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종이접기는 솔직히 종이 갖고 접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소근육 발달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거죠. 네, 아, 부가트라고 읽긴 한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몰라. 근데 많이 봤다?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책의 형식을 가진 작품을 부가트라고 하고요. 얘는 모양이 이제 우리가 보는 보통 책들 다 네모났죠. 도서관이나 서점관에 다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책뿐만이 아니고요. 형태가 이렇게 되게 파괴가 돼가지고요. 어떤 형태의 책을 만들어도 되고요. 소재도 그렇고요.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게 부가트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그림이 꼭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거는 글이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부가트에서는 그런 영역의 한계가 없어요. 그림이 없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림만 있어도, 글만 있어도, 그런 것들 다 부가트 영역으로 보는 거고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부가트라는 게 리브로 다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미술가의 책?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알려졌대요. 왜냐면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소재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는데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접목하고 싶어 하다가 부가트라는 걸 접목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다 소리 나는 책도 만들어 보고, 냄새 나는 책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큰 방에다 책도 만들어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게 1970년에 오면요. 뭐 뉴욕에 사서 뭐 클라이드 필버트라는 사람이 북아트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아트북이라고도 하고요. 뭐 아티스트북이라고도 하고. 선생님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부가트라는 말이 돼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린이 부가트에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너무 이제 미술관 책, 뭐 예술가의 책,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한번 응용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간 게 어린이 부가트가 돼서 지금 이게 지금 영미권에서는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 이게 뭐 대학에 과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나도 그럼 강사를 해보고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 거에 대한 교수님들이 그게 되게 강하시잖아요. 내 거에 대한. 그래서 아직 부가트는 어떤 학과나 학문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는 어렵고 뭐 판화나 그런 쪽에서 같이 접목해서 부가트를 많이 응용을 하시는데 아직 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다른 나라에는 있사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부가트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책 표지부터 내용,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제본하는 그 뭐 전 과정을 손으로 하는 게 부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4가지 나와 있거든요. 저 기본 구조 이거는 폴드북이라고 해서 많이 보시죠. 접는 거, 아코디언 부채 접기 많이 하시죠. 그거. 그다음에 이게 코덱스북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책 서점 가면 많이 나와 있죠. 양장본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부채책이라 팬북이라고 그러고 이건 블라인드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여기서 선생님 구조가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 4가지 기본 구조에서요. 부가트 구조가요. 1000여 가지가 나온대요. 네. 이 폴드북만 해도 그렇죠, 선생님. 이 폴드북만 해도요. 얘도 폴드북이고요. 네?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얘도 다 폴드북이에요. 그냥 접기만 하면 예, 이런 거가 다 폴드북인데 여기서도 응용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얘도 폴드북이고 아까 선생님이 봤는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쉬우면서 괜찮을 것 같아 했던 얘도 폴드북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를 했을까는 잘 모르죠. 네, 이거는 이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파생된 게 1000여 가지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1000여 가지는 안 만들어 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다양하게 네, 책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폴드북, 코덱스북, 펜북, 블라인드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보셔도 알 수 있죠. 병풍책이라고 하고 얘는 기본 책이고 얘는 이제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아서 오래 보존할 수 있긴 한데 아이들이 만들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이제 실용 부가트라고 성인 부가트 쪽에 보면 돼요. 부채책 이거 되게 쉽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고 이런 책으로 이렇게 실려 꺼서 하는 책도 있거든요. 부가트 재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보통 이거 거의 종이를 많이 쓰죠. 네, 종이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표지가 들어가고요. 속지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써요. 하드보드지 같은 거, 그다음에 색상지 있죠.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골판지 쓰셔도 되고요. 골판지도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하이보드지라고 양면 골판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쓰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나무를 쓰고 싶어 그럼 나무 쓰셔도 되고요. 뭐 난 비닐을 쓰고 싶어 비닐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접목하거나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 쓰시기에는 종이가 제일 좋죠. 그럴 때는 종이가 조금 힘이 있는 게 좋아요. 이 겉지도 그렇고요. 속지도 그렇고 너무 얇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은 책의 형태가 좀 쓰기 만들어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께감이 있는 거, 두께감이 좀 있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종이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지는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두꺼운 거에다 싸면 되죠. 네. 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천을 쓰셔도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과자집이라고 해서 막 그런 과자책도 만들어요. 거기다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재료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얘가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속지 나와 있고, 속지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조금 힘있게 좀 두꺼운 거서 저는 머메이드지 많이 쓰거든요. 일반 종이 뭐 색종이 뭐 색도화지 이제 그것도 써봤는데 걔는요 좀 약해요. 근데 단가는 싼데 게다가 좀 색이 바래요. 좀 오래 지나면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이 막 색이 바란 게 많아요.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도화지대 그런 거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장지 색종이는요 이걸 꾸미거나 안에 내용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장식 도구미 기타 재료도 아이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리본도 쓰고요. 반주도 쓰고요. 뭐 애들 뿅뿅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갖다가 막 주변에 둘러다니는 거 막 남은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접목하셔도 돼요. 그래서 리본 같은 것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것도 재료는 뭐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거 접목해 쓰실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책 만드는 과정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주제를 선정하고, 그죠? 어떤 주제를 놓고 내가 뭐를 만들 거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구조가 가야겠죠. 내가 오늘 뭐 이런 주제를 갖고 할 건데 내용량이 적어. 그런데 막 이제 책의 내용을 쓸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다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요. 그 주제에 맞게 구조를 좀 정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책의 구조를 정하고요. 내용과 구조가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과 그림을 정리하고, 이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써서 표현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만 쓰면은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이나 글쓰기나 독서 선생님, 도서관의 사선생님들이 많이 부가트를 찾으시는 이유가 한 장의 종이에다가 오늘 뭘 책에 읽고 독후감 써. 애들 되게 지루해해요. 예. 근데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면요, 얘가 거의 이제 입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흥미를 많이 느껴요.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 부가트도 지도해봤는데 이것만 해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막 글쓰기만 해? 안 할래, 안 쓰고 뭐 이런 애만 한 줄 딸랑 쓰고 뭐 가만히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같이 접목을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과 그림 정리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할 때는 제목도 좀 써주고요. 뒤에 이제 바코드라는 걸 사실 만들어요. 아이들하고 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붙여준 건데요. 애들 보고 막 여기다가 그리라 그래요. 그리고 가격 써 그러면 막 1억 막 이렇게 쓰는 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마한테 가서 팔면 좋겠다. 그러니까 액수가 애들은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뭐 액수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와, 괜찮다. 너 나중에 꼭 이게 받아서 이게 유명한 책을 꼭 만들어라. 얘기는 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과정이 되고요. 부가트의 교육 효과. 사실은 이게 이제 다양한 교과랑 접목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국어과랑 여기 동시책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근데 수학하고 하고 많이 보셨죠? 역사 부가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과학 부가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거기 몇 개 있긴 하지만 막 곤충책 만들기도 하고 팝업부로 해가지고 그다음 지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저기도 화산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화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막 교과랑 연결할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미술과 영역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페이스트 페인팅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만드는 거예요. 물감하고 풀하고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색종이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 꾸미기도 하고 내용도 쓰고. 이게 그러니까 부가트가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많이 찾으시는 게 이게 교과랑 자유롭게 연결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그릴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를 지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냐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효과는 뭐 종합적인 사교로 그릴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전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가트의 종류는요. 어린이 부가트가 있고요. 성인 부가트가 있고요. 북바인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린이 부가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뭐 그런 프로젝트를 화시킨 게 어린이 부가트에서 이렇게 종이를 많이 갖고 거기다 글과 그림을 많이 쓰고요. 성인 부가트는 선생님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아시죠? 앨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카드 지갑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CA나 고등학교 CA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그리고 찬치 활동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성인 부가트 보셨어요? 성인 부가트? 모르세요? 한 번도 만드는 거 못 보셨어요? 네, 부가트가 예, 미니책도 있고 네네네네 미니북, 미니 앨범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다 부가트예요. 그건 성인 부가트고 북바인딩은요 거의 예술 제본이에요. 이 책 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책이 있으면 이 책 등을요 실로 다 엮어요. 여기에 이니셜도 만들고요. 여기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거의 예술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으로 갖고 계신 분, 이거를 정말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는 여기를 자체에 막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처럼 나올 수도 있고 이 기법만 해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걸 또 배우려면요 외국에 나가서 또 배워 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은 이제 책이 많이 오픈이 돼가지고 저도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제본책을 샀거든요. 유명한 사람 거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안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없어 거의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그런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가지고 예술 제본이 그런 쪽이 있어요.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교육기관에서 많이들 부가트를 교육하고 계시고 뭐 개인 작가도 계시고 지금 말한 그런 쪽으로 해서는 개인 작가도 계시고요. 도서관, 학교, 문화센터 이런 쪽에서 부가트의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크게 뭐 붐이 일어가지고 뭐 부가트 안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지만 꾸준히 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이런 쪽의 교육 쪽으로 많이 접목시켜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부가트는 앞으로는 뭐 꾸준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부가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가티의 전망은 그래도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부가티 하는데 뭐 없으시죠? 네. 자, 부가티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학습한 내용이 명확해지고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가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이런 한 권의 책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애들이 성취감이 있어요. 어느 날은 표지 쪽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용도 좀 쓰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거의 한 4번? 3, 4주차 걸려가지고 한 권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이 높아지고요.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 부모님들이 또 좋아하십니다. 네. 아니 우리 애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런 성취감을 주고요. 그다음에 속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내가 나와 있는 노트는 거기에다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거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돋보이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작품이 가능해서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뭐 이렇게 종이 접기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죠. 그런 흥미가 있다는 거. 부가티는 이런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기회가 돼서 교육해 보시면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업 하다 보면 3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구조 만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만큼 수업이 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3권 정도, 3권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빠르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4권까지 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지쳐서 나 진짜 못하겠어 이러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부분은 이제 간단한 걸로 갈 거예요. 얘는 매직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폴드북, 아코디언 적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 사이사이 끼우는 거예요.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다가 화면이 얘가 갑자기 싹 바뀌어요. 이렇게 딱 피는 순간. 그래서 얘를 매직북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고요. 여기는 다른 내용을 딱 쓰면 화면이 바뀌어요. 얘가 지금 효과가 좀 덜 떨어지죠.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파란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책을 딱 피는 순간 이게 싹 바뀌어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애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 사면 접기 하시면 됩니다. 사면 접기. 자, 반 접고 자르시고요. 다 사면 접어야죠. 그래야지 저 안에다가 지금 이 샘플 보여드릴게요. 끼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사이즈 나왔죠? 요 사이즈 나왔으면 이렇게 사면 접기 하세요. 반 접고 반 접으면 사면 나와요. 이렇게 부채 접기 하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카드는 자르세요. 2장만. 카드 요 속에 끼울 거는 2장이 필요하고요. 그죠? 자, 이거 끼우실 거 어떤 거 끼우실 거예요? 카드. 이 안에 끼우는 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몸판이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운 거예요. 빼야 되겠다. 네네네네.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자르시고 여기만 가운데만 자르시는 거예요. 양쪽 놔두고. 그렇지, 양쪽 놔두고.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야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 지금 끼울 거니까 길이 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을 안 해고요? 네, 그러니까 2번만 자르면 돼요. 하나, 둘, 셋이니까. 작어 낫죠. 내 맘대로 대충. 얘는 핸드메이드인데 선생님 꼭 기계적으로 안 해도 돼. 난 여기를 좁게 하고 싶어. 여기 좁게 하셔도 돼요. 여긴 넓게 할 거야. 넓게 하셔도 되고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치각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이게 뒤집을 때. 왜냐면 이렇게 뒤집을 때 약간 불편할 수가 있겠죠. 예, 요거는 직선으로. 안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 폭은 내 맘대로. 넓게 좁게 내 맘대로 선생님. 요거까지 떼야 됩니까? 예, 여기까지. 여기 딱 접은 선까지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는 우리 왜 그때 뭐 엮듯이 엮던 거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색종이 막 끼우고 있던 거 생각나시죠? 이렇게 끼울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제 3가지만 써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나는 더 쪼개고 싶어 하면 더 쪼개셔도 돼요. 칸을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자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자르는 거 됐죠? 자, 그렇게 끝까지 거의 접는 선까지 자르시고요. 자, 이제 끼우는데 선생님 이거 안 끼워지겠죠? 여기는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와야죠. 이거 종이 안 들어가죠? 이 접은 선까지는 잘라줘야죠. 여기 접은 선까지.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쓴다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세워놓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뜨면은 세워놓을 때 좀 끼뚱거려요. 그래서 그냥 밑에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크기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만 약간 0.5cm만 크게 자르면 돼요. 아, 이건 2개가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색깔 이렇게 두 개 하시고요. 여기 칠판 보시면 제가 저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저 뜻이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칼로 쭉 아니면 가위로 자르시든지 쭉 자르시는 거예요. 그 중심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중심 센터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대충 재보시면 가운데 나오죠. 위아도 2등분, 여기도 2등분해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요. 거기까지 자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기 힘드시면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라놓으세요. 그러니까 중심보다 약간 더 내려가게 자르셔야지 끼웠을 때 이게 끼우는 거예요. 끼웠을 때 잘 들어가요. 있다. 아, 이렇게 하시면 편하대요. 얘를 십자를 이렇게 십자를 그려요. 십자, 대가 그리면 중심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쭉 그리는 건데 거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더 길게. 그렇지, 길게. 자, 이렇게 피시죠. 자, 이렇게 피셨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으면 이렇게 끼워져요. 그럼 모양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사이사이로 이렇게 벌리면 이 칼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라고. 예, 내려오라는 거. 안 그러면 걔가 걸려가지고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만 더 톡톡톡 쳐주시면 잘 맞으면 잘 된 거야. 됐어요. 이게 안 내려가면 안 된 거야. 이거 봐. 여기 안 된 거야, 뭔가가. 네, 뭔가 좀 들어갔나? 네. 네, 그렇게 하면